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심과 내심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외심과 내심을 했고 지금도 외심과 내심을 하겠지만 오늘 하실 외심과 내심은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유형을 거의 비슷한 아이들로 다 가지고 왔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의 유형은 한 문제 정도 이상씩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유형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네요. 펜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이 펜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준 거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고요. 오늘도 특별 게스트를 모신다기보다는 그 게스트와 함께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당연히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그냥 좀 촬영을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외심 내심이에요. 거의 1, 2, 3번은 거의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빠르게 끝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가 다 던져져 있는 직각삼각형이고요.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외저번 직각삼각형의 외저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바깥에 꼭지점을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직각삼각형 바깥에 꼭지점 3개를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 있죠. 바깥 외자죠. 그래서 외심입니다. 대체적으로 외심은 직각일 때 바로 빗변에 여기 중심이 외심의 중점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당연히 이 원 바깥쪽에 이렇게 원이 있겠죠. 따라서 빗변의 중간 지점이 바로 외심의 중심입니다. 반지름이죠. 따라서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2분의 13이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저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내저번에 대한 뉘앙스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내저번은 여러분들 원이 삼각형 안쪽에 있어서 내저번입니다. 삼각형 안쪽에 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접하는 접점은 하나씩은 다 있겠죠.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접점의 선분을 그렸을 때 수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대한 뉘앙스의 공식이죠. 그림이죠. 자, 따라서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면 이 아이도 대체적으로 이런 뉘앙스 삼각형 안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공식이 뭐였죠? 2분의 1에서 원의 반지름을 곱할 것이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내저번이죠. 내저번의 넓이가 되죠. 자, 내저번의 넓이는 당연히 밑변은 12, 높이는 5니까 2분의 1을 바로 한 겁니다. 12에서 2분의 1을 해서 6이 돼서 5, 6에 30입니다. 해서 내심의 내저번의 넓이는 3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2에서 13을 곱하면 25고요. 10에서 13을 더하면 25죠. 죄송합니다. 10에서 13을 더하면 25, 5를 더하면 30, 30에서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당연히 15, R이
30입니다. 라고 하니 네 저번의 반지름은 2가 되겠네요. 네 저번의 반지름은 2고요. 왜 저번의 반지름은 2분의 15니까 두 개를 가지고 곱하세요. 더하세요. 빼세요. 라고 하는 활용은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되겠죠. 자, 1번에 대한 뉘앙스는 공식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2번의 공식도 내심입니다. 내심에서 내저번에 이제 반지름을 구하는 건데요.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면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뉘앙스의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죠. 자, 문제에서 AB의 길이, 자, 높이의 길이는 8이고요. A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는 빗변은 17이고요. BC 밑변은 15라고 던져져 있네요. 자, 이 아이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방금 1번에서 문제에서 본 것처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넓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에서 반지름을 곱하시고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시면 이게 네 저번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는 밑변이 15, 높이가 8이죠. 거기다 2분의 1을 하셔야지 되죠. 삼각형이니까 8에서 2분의 1을 하시면 4, 4에서 15를 하시면 당연히 60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똑같이 또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15에서 17을 더하시면 32, 32에서 8을 하시면 40이죠? 40에서 2분의 1을 하시면 20 곱하기 반지름 R이고요. 60이 돼야 되니까 반지름은 3이 나오도록 합니다. 반지름은 3. 끝이죠.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번 문제네요. 3번 문제도 똑같은 뉘앙스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온다고 했었죠. 이 뉘앙스의 문제, 내심의 한마디로 내저번이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 아니면 넓이를 하는 거, 이 기본적인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들을 갖고 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 2, 3번은 비슷한 뉘앙스예요. 똑같이고요. 내심이고요. 세변의 길이 다 던져져 있고요. 이번에는 넓이가 60이라고 문제에서 던져주고요.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다시 네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넓이를 활용을 하시는 공식을 쓰셔야 되겠죠. 다시 2분의 1이고요. 거기에다가 원의 반지름을 곱하시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시면 넓이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넓이는 60입니다 라고 던져줬죠. 자, 바로 계산할게요. 9에서 7을 더하시면 9에서 8이죠? 7을 더해도 상관은 없고요. 9에서 8 더하시면은 17이고 거기에다가 7을 더하시면 24가 나오네요. 24에서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12 R이 되고 60이 된다라는 말에 의해서 반지름은 5가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은 5입니다. 자, 끝이죠. 1, 2, 3번은 다 똑같은 뉘앙스의 문제로서 공식과 푸는 방식을 마스터를 하시면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제 펜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시는 이 외심과 내심의 문제는 이 문제의 특징은 외심과 내심이 같이 나오죠. 외심과 내심이 같이 나오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이 문제는 지금 오늘은 한 문제 정도를 갖고 왔고요. 오히려 뒤에 있는 이 5번의 문제가 방금 1, 2, 3번의 문제와 거의 비슷한 흡사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5번을 먼저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한 타임을 조금 쉰 다음에 하려고 일부러 5번으로 빼놨어요. 자, 4번 문제 또 바로 하도록 할게요.
각도 나와 있고요. O는 외심이고요. I는 내심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OAI의 크기를 한번 구하고 싶어요 라는 뉘앙스의 문제죠. 자, 이런 뉘앙스의 문제는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심을 타켓을 잡고 선을 그리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B의 각도는 44고요. C의 각도는 56을 형성을 하죠. 자, 그러시면 삼각형이어야 되니까 이 두 개 합은 100에 의해서 A의 각은 8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외심을 먼저 구하셔도 되고 내심을 먼저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외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O는 외심이죠. 자, 따라서 외심의 점에서 꼭지점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여러분들 외심의 공식에 의해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다기보다는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외심의 중심각이죠. 외심의 중심각은 바로 몇 배? 2배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44의 2배인 88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외심의 특징은 삼각형 바깥에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중심에서부터 꼭지점에 선을 내리시면 반지름입니다 라고 인해서 거리가 같아지죠. 이 각 삼각형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항상 외심은 선생님이 말을 했었죠. 이렇게 변끼리 밑에 있는 변끼리 그리고 옆에 있는 변끼리 뭐 이런 느낌으로 같아지게 되죠. 자, 그거를 머릿속으로 갖고 계시고요. 그러면 OA와 OC는 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180에서 88도를 빼시고요. 92도를 양쪽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92도를 양쪽으로 가져가시려면 전체의 크기가 46도씩 이렇게 가지고 가죠. 외심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심은 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심은 아시다시피 외심은 변끼리 이렇게 변끼리 똑같고 변끼리 똑같다면 내심은 꼭지점을 2등분하죠. 이렇게 꼭지점을 2등분하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A가 80도라는 것을 알았으니 당연히 내심의 선은 A의 각도를 반으로 줄일 겁니다. 그래서 이 AI의 이 선은 80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내심의 선이 40도씩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외심이 이루는 각도는 46도, 내심이 이루는 각도는 40도. 따라서 OAI 이 사이각은 당연히 6도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겹쳐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 몇 번씩 연습은 시키도록 할 거니까요. 연습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신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의 문제예요. 5번의 문제는 아까 1, 2, 3번과 같은 뉘앙스의 문제고요. 약간의 활용을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내저번이죠. 내심이고요. 자, 반지름을 구하시고요. 문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죠. 색칠한 부분은 당연히 전체적인 삼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당연히 밑변 8, 높이 6, 8, 6에 48이죠. 2를 나누셔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4를 형성합니다. 24에서 원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에 의해서 반지름을 알아야 되죠. 반지름은 아까 내심에서 썼었죠. 바로
내저번에 넓이를 구하시는 방법이죠. 어떻게 했었죠? 2분의 1에서 반지름을 곱하시고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하시면 넓이가 되죠. 근데 넓이는 방금 구했다시피 24입니다. 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10에서 8을 더하면 18, 6을 더하면 24, 24에서 2분의 1을 하니까 12R은 24에 의해서 원의 반지름은 2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인 삼각형에서 원의 넓이인 4파이를 뺀 24-4파이가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1, 2, 3번과 5번이 방금 문제가 비슷한 뉘앙스죠. 이 뉘앙스를 계속 보시다 보면 속도력도 조금 더 붙을 것이고요. 공식도 머릿속에 많이 익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뉘앙스 중에 하나고요. 이 뉘앙스를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좀 생소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심이고요. 내심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죠. 그렇게 돼 있을 때 교점을 M과 N이라고 잡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BMC하고 BNC하고 각도를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한번 칠해보면 지금 이 각 두 개를 더하세요 라는 말인데 이 부분을 X와 Y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심입니다. 여러분들 내심은 아까 선생님 말했다시피 꼭지점을 2등분하는 선들의 모임이죠. 자, 따라서 아시다시피 요 B에 있는 쪽을 소문자 A와 A로 나눴다 라고 취급을 하고요. C쪽은 소문자 B와 B로 나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 삼각형으로 조건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A는 2개였고요. B도 2개였고요. 40도를 더하시면 180도에 의해서 2A 플러스 2B는 140, 따라서 A 플러스 B는 7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조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는 문제에서 각도를 말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삼각형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A가 2개, B가 하나, X가 하나이니 2A 플러스 B에다가 X를 더하시면 180도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 의해서 A 하나, B는 2개, Y 하나 해서 180도를 형성하시게 됩니다. 두 개를 연립처럼 더해버리시면 되죠. 더해버리시면 A는 3개, B도 3개, X 플러스 Y는 360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A 플러스 B는 70이죠. 3A 플러스 3B는 A 플러스 B의 총 3배가 되니까 210도 플러스 X 플러스 Y는 360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는 15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요. 뭐 그렇게 엄청 어렵구나 라는 뉘앙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뉘앙스의 문제는 뭐 보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내심의 성질을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뉘앙스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가 어떠신가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갔죠? 대신 그래도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하시면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난이도로 갖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외심과 내심을 갖고 오고 평행사변형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름모나 사다리꼴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곧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요. 개학을 이제 앞둔 학교도 있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방학수제 다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제자들은 안 하는 아이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방학수제 하시고요. 자, 개학하시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